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독성들을 해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신호들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몸에서 들어온 게 어쨌든 10% 정도는 빠져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져나가고 처리되는 기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대표적으로는 간이죠. 간에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독성 같은 거를 해독을 처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간한테 정말 많이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간이 좋아하는 영양소들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폐죠. 폐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많은 알레르기 물질들을 배출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장, 소변이라든지 대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땀 같은 거 흘리시면서 또 많은 독성 물질들이 배출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 조금 관리하기가 조금 쉽다라고 느끼는 게 아무래도 장 쪽일 거예요. 그래서 장에 있는 많은 독성들이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식이섬유라든지 유산균 같은 거 많이 매일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따 몸이 주는 신호를 한번 볼 건데요. 요즘에 제가 저한테 건강 상담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왜 갑자기 건강 상담을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뭐냐면 너무 잠을 푹 자고 쉬고 쉬어도 만성 피로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이 탓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자도 쉬어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 피로도 몸이 독소를 배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보내는 신호 중에 한 가지라는 거. 몸에 독성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을 때, 특히 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어깨에도 굉장히 많이 묵직하거든요. 이런 느낌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독소 배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참 갑갑한 게, 뭔가 몸은 아프고 갑갑하고 무겁고 한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딱히 진단을 받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갑갑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는 것도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원활하지가 않게 되죠. 왜냐면은 각 기관마다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먹는 것도 그렇고 피부에 바르는 것도 그렇고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왔을 때는 그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장기가 원활한 활동을 하기가 힘들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위죠. 위. 요즘에 위가 안 좋아서 소화장애 일으키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그 신진대사 증후군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나이 막론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도움되는데, 조금 권장하는 거는 뭐냐면 위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가 전부 다 비워지고 장으로 음식물이 다 처리돼서 넘어갔을 때 비로소 간에서 해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위가 비워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드시고 1시간 뒤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좀 출출하다 1시간 뒤에 사과 한 조각을 먹어도 위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저녁을 드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는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활하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다음 기간인 간에서 해독할 타이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를 쉴 수 있는 그 공복 시간 지키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에 붓기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하체 붓기, 하체 부종, 상체는 말랐는데 하체는 많이 뚱뚱하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잔류 수분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붓기에 대한 게 굉장히 핫 키워드인데요. 손발이 잘 붓고 저리시는 분들도 어쩌면 독성이 많아서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 단백질량이 부족하진 않은지, 또는 간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진 않은지, 또는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하진 않은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영양, 불균형도 한몫하거든요. 에너지를 발산하는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비타민, 무기질의 양이 적었을 때도 우리가 체중이 지속적으로 늘 수도 있어요. 영양 불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번째는 변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변비가 질병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흔하죠. 많은 분들이 변비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있거나 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화장실 잘 가는데요. 매일 가는데요. 근데 물론 횟수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꼬박 식사를 하셨으면 당일 24시간 뒤에 배출하는 건 당연한데 가긴 가지만 그 변기에서 어떤 아이를 만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형태인지, 어떤 색인지, 어떤 냄새인지, 뒷사람에게 미안하지 않을 만큼의 냄새, 그리고 모양, 색깔까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번 화장실에 잘 가긴 하지만 설사를 한다. 그거는 변비죠. 그것도 변비, 설사도 변비입니다. 그리고 매번 갔는데 너무 힘들게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변비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루 3끼를 드신다. 근데 3일에 한 번 만약에 화장실을 가셨다. 그러면은 최소 15끼가 몸속에 이틀 정도는 있었던 거죠. 15끼가. 우리 몸은 36.5도입니다. 30도 임박하면 우리 너무 덥죠. 24도 이렇게만 해도 너무 덥지 않으세요? 근데 몸은 체온은 36.5도, 그 안에서 15끼가 부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많은 독가스들이 어디로 갈까요? 내부에서 다 돌고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을 때 장기에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변비를 올바르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두통이 지속되는 것.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것.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두통이 몸에 염증이 있을 때 두통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7번째는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장 지방. 아무래도 독소는 쉽게 생각해서 지방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독소는 지방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독소를 지방이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방을 쪼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는 거 먼저 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체지방 분해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가장 빼기 힘든 게 사실 내장 지방이기도 하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무래도 복부에는 지방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소의 형태도 수용성보다는 지용성 독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입냄새. 양치뿐만 아니라 혀까지 같이 클리닝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혀만 봐도 건강 상태를 굉장히 잘 알 수 있거든요. 하얗게 백태가 많이 묻어 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입 안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입안에 남아있는 그런 이물질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충분히 점막을 통해서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혓바닥까지도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조금 알아봤고, 그 외에 다음 시간에는 여자들 특히 분류를 조금 할 거예요. 어린아이들, 태아, 유아, 그리고 여자분들, 경피도 이렇게 구분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볼게요.